자, 테마 22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두 가지가 있죠. 보통이 있고 특별이 있어요. 보통 안에는 다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왜 보통이냐면 그냥 일반이라고 그래. 그 지역의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근데 특별은 특정한 업무만. 이게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달라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끼리 합의해서 만든 법인이고 반면에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하부기관이니까요. 여태까지는 조합밖에 없었어요. 법인격 있는 게 조합이었으니까. 근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형태를 보면은 이론적으로 연합이야. 서울, 경기를 품고 있는 수도권 연합, 더 큰 걸 만들었죠.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하는가? 단체장은 누가 할 것인가?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원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단체장은 그 특별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해요. 그 특별지방의회 의원들은 각각의 구성의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의원이 일부가 이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해요. 그러니까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 강원도, 인천의 의원들의 일부가 그 수도권 연합의 의원을 겸하고 이 의회에서 뭘 한다? 단체장을 간선해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직원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파견된 직원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은 수도권 연합에 따로 이제 공무원을 채용할 겁니다. 절반은 아마 그 따로 채용한 공무원들이고 나머지들은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일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광역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든 겁니다. 법인격이 있어요. 법인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3번 그 의회는 누가 만든다? 규약으로 그 구성,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의원들이 겸한다는 거야. 구성한다는 거야. 의원들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거기서 간선할 건데 서울시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장도 할 수 있죠. 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지 이제. 그래서 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겸할 수 있습니다. 직원 얘기가 빠졌는데 직원은 둘이 있다. 애초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서울시 경기도에 있으면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자치구는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원래 군이 본질적이고 군의 중심이 읍이야. 읍이 발전하면 시가 돼요. 시를 띄어내가지고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와 군을 통합해서 도농 복합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시가 더 커져가지고 이 군을 넘어갔을 때가 이제 뭐가 될 거야? 이제 광역시가 돼요. 광역시. 이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르는 게 자치구야. 딴 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데 자치구만 인위적으로 갈랐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자치구에 자치권을 안 줘요. 왜? 도시가 하나 유기체가 돼야 되지 자치단체가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독재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도 자치권을 주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도 자치권이 있지만 그 자치권의 범위는 본래 의미의 시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같지 않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더 작아요. 그다음에 특별시든 광역시든 도든 전부 다 동급이에요. 다만 특별히 붙은 애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특별히 붙어버린 이제 강원도도 붙었죠. 이게 특별히 붙어버리면은 약간 특권이 들어가요.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자, 그다음에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이런 것들, 고양시, 인구가 100만 막 넘어가잖아요. 그치? 그럼 50만 넘어가면은 언젠간 광역시가 될 거니까 도사무 처리 일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구,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어요. 수원시의 장안구, 팔달구, 이런 구들은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고,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게 아니라, 수원시장이 임명합니다. 임명해요.
자, 그래서 일반구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시가 만들어졌죠. 인구가 100만 넘어가면은 특례시 넣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 규정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좀 봐둬야 될 거고요. 자, 구는 원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요. 서울시 안에, 특별시 안에는 군은 없어요. 제주도 안에도 군도 없고 세종자치시 안에도 군이 없어요. 그치? 그러다 온리는 아니겠구나. 도에 있어야 되는데, 광역시, 서울시 빼버리고, 나머지 광역시 안에는 뭐 할 수 있다? 군 둘 수 있다. 세종시 빼고, 제주도 빼고, 서울시 빼고요. 특별히 붙은 애들한테는 군이 못 들어가고, 나머지 광역시에는 군이 들어갑니다. 인천의 강화군이, 그 다음에 뭐 부산의 기장군이, 울산의 울진군이 이렇게 울주군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계층이네요. 계층은 자치계층이 있고 행정계층이 있죠. 자치계층은 원칙적으로 2층제야. 서울시 무슨 구, 자치구까지. 그 다음에 경기도 무슨 군, 다시 경기도 무슨 시. 다시 할게요. 3층제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가 있고, 행정계층, 미안해요. 자치계층은 2층제가 맞아요. 서울시, 그 다음에 자치구, 경기도 군이나 경기도시까지. 근데, 단층제가 있죠. 어디가?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단층제예요. 단층제. 그래서, 원래 단층제로 하려면 기초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광역이야. 그래서 원칙은 중층제지만, 예외적으로 단층제가 두 가지가 있다. 자치계층은. 행정계층은 2에서 4까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디까지 행정계층이야?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까지. 그 다음에 도는 무슨 동, 무슨 도. 그 다음 무슨 구, 그 다음에 리까지. 4층제죠. 반면에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종시는 도시지역이라면 세종시 무슨 동이야. 2층제지. 반면에 농촌 지역이라면 세종시 무슨 리란 말이에요. 3층제죠. 세종시는 2층제도 있고 3층제도 있고요. 반면 제주도는 제주도, 그다음에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라면 3층제고 농촌 지역이라면 제주도 그다음에 제주시 무슨 리니까 4층제겠죠. 그래서 계층 나왔을 때는 일단 행정계층보다는 자치계층이 더 중요하고요. 자치계층은 원칙적으로 중층제다. 예외적으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은 단층제다. 자, 계층 구조는 나라의 형태, 면적, 인구에 따라 달라요.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계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작은 나라는 계층이 작겠죠. 자, 중층제는요, 단층제보다 기초가 일단 누굴 거쳐야 돼? 광역을 거친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기초와 중앙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됐지? 근데 단층제는 기초가 바로 중앙을 만날 수 있잖아. 그 얘기고요. 반면 단층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업무는 걔 겁니다. 근데 중층제는 겹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단층제가 훨씬 더 업무가 명확해요. 그치? 중층제는 같은 지역을 동작구도 서울시도 하다 보니까 중복의 문제가 나오지만 단층제라면 동작구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낭비가 없겠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도 역시 누가 명확하다? 단층제가 명확합니다. 중층제라면 만약에 노량진에 뭐가 잘못되었어. 동작구 문제입니까? 서울시 문제입니까? 그치? 책임 소재도 역시 단층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600번 문제는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제주자치도는 자치계층이 단층제야. 행정계층은 3층제 내지 4층제겠지만은, 그치? 3층제 내지 도시지역이라면은 동까지 내려갈 거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 다음에 무슨 동, 3층제. 농촌지역이라면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무슨 리까지 낼 거니까, 3층제, 4층제지만 자치계층은 단층제예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뭐가 없다? 자치권이 없습니다. 자, 자치계층은 공동체 결정 집행단이다, 민주성이다. 행정계층은 행정편이다, 능률성이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세종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게 아예 삭제되었어. 이제는 세종시 안에는 자치구나 군을 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계층은 광역시에 군도 있어요.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고, 군은 도에도 속할 수 있고 광역시에도 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뭐가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이네요. 구역이 나왔을 땐 대개 광역보단 기초를 많이 물어봐요. 기초가 본래적이다 보니까 대개 그 지역이다. 지역이라는 형세라든지 문화 쪽으로. 자, 자치구역을 설정할 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게 좋죠. 근데 그래 버리면은 재원 조달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돼야 돼.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되고, 재원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될 거니까요. 재원 조달 능력, 주민의 편의성, 그다음에 공동체나 생활권, 이게 기초겠지. 노령화 지수와는 무관합니다. 됐죠? 항상 민주성과 능률성이 좋아야, 민주성을 위해서는 작은 게 좋고요. 능률성을 위해서는 규모 경제 있고 재원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큰 게 좋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원칙이야. 오추의 조화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 이제 노령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그다음에 선거가 나왔는데요. 선거는 어떻게 됐어? 48년도인가 이제 지방자치법 만들어져요. 근데 전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해요. 그러다 1차 선거가 52년도인가 실시돼요. 그치? 그때는 시읍면 자치였어. 시읍면 자치. 그래서 군자치는 63년도에 부활해요. 부활이 63년도에. 그 다음에 60년에 가면은 모든 게 전부 다 직선으로 들어가요. 60년에. 그러다가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읍면 자치가 사라지고 군자치로 바뀌었지만은 일단 선거를 뽑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다가 쭉 가다가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아요. 선거로. 그러다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동시선거가 이루어져요. 동시선거가.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48년도가 아니라 52년도 가야지 시읍면 의원을 직선합니다. 직선했어요. 그래서 1공화국 때 선거 실시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60년의 선거가 마지막이야. 60년의 선거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언제까지? 전두환 때까지는 선거를 안 합니다. 선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노태우 때 뭐 한다? 91년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91년도에요. 그지 밑에 있죠? 3월에는 기초를, 6월에는 광역을. 그러다가 95년도에 동시선거가 이루어져요. 자,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뭐가 틀렸다? 전두환 때까지만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태우 때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합니다. 동시선거는 김대중 때가 아니라 김영삼 때는 95년도니까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당 공천제가 지금 다 부활됐죠. 10년도에 다 부활되었습니다. 안 된 게 누구다? 교육감 빼고는 다 부활되었어요. 교육감 빼고는요. 이 정도만 그냥 서밀한 내용은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 분은 봐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91년도에 부활했다는 것. 95년도에 동시선거라는 것. 요 두 가지는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자치는 63년도니까 이승만 정부 때와 그 다음 2공화국 60년까지는 시읍면 자치였어요. 시읍면. 광역은 그대로 있는 거고 시읍면 자치였습니다. 됐지?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